또 사례로 여러분들하고 제가 지난 시간 그 두 번째 사례에서 EQ가 부족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거하고 좀 연관지어서 감정이란 부분으로 여러분들하고 조금 생각해 볼 생각 사례입니다. 뭐 사례라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하긴 한데 유튜브 상으로는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신지 그걸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그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화를 참아야 된다. 화를 내는 것은 초심자처럼 보이고 전문적이지 못하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삭히죠. 근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를 분출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화가 막 날 때 가라앉히잖아요. 가라앉히는데 뭐 가라앉히는 방식은 뭐 심호흡을 한다. 뭐 주제에서 좀 떨어져서 바라본다. 그게 재평가라고 부른다. 재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생각을 한다. 다른 생각을 한다.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 친한 사람한테 표출을 하죠. 근데 이 재평가하는 부분은 좀 덜한데 표출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참아내는 방식입니다. 참아내는 줄기. 표출을 한다. 다른 사람한테 표현한다. 요렇게 이제 할 수 있는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서 어떤 사람한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안 좋아.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동조하지 않아. 이럴 때 기분이 더 나빠지죠. 그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화날 때 좋은 친구하고 만나서 밥 먹으면서 풀어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 친한 친구하고 만나서 풀려고 만났는데 이 친한 친구가 저한테 전혀 동조하지 않아. 그리고 이 친구도 화가 나 있어. 이러면 잘못하면 사이가 금이 갑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 또는 뭐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때 주의해야 될 게 내한테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를 먼저 생각해라 라고 책에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아내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명상입니다. 명상. 요새 미국 쪽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뭐 회사마다 명상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다시 생각을 하고 떨어져서 보고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하고 완전히 이렇게 벗어나는 이게 명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줄기가 이제 주로 화를 참아내는 줄기입니다. 그럼 화를 내는 줄기. 화를 내면 장점이 있을까? 있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 시원하잖아요, 일단. 시원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새로운 활력이 생긴대요.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긴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화를 명상 말고요. 다른 뭐 방식의 자제하는 거 이런 거를 통해서 했을 때는 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퇴직할 수 있는 거죠. 이직할 수 있고 직업을 그러니까 직장을 떠날 수 있다. 직무를 떠날 수 있는데 이탈할 수 있는데 표출하고 나면은 그런 게 좀 덜하겠죠. 그렇지만 가려서 표출해라. 시기를 봐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자주 하지 마라. 화를 너무 자주 내게 되면은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화를 참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참는 방식 많다고 말씀드렸고 이 표출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근데 너무 자주 하면은 효과도 떨어지고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다 그러고 덩지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마음은 후련하지만 근데 마음은 후련한데
다시 직장에 가서 그 사람 볼라 그러면 참 좀 깝깝하고, 특히 우리나라 한국 사회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인간관계를 좀 중시하는 그런 문화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표출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좋다,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도 상당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제를 하는데 그냥 자제하는 게 아니라 명상을 주로 써라 라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어떤 그 트레이드 오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게 참 난해한 문제 중에 하나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국 분들,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참아야 된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참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드물게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화를 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표현을 해야 되겠죠. 내가 화가 났으니 하지 마라 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물론 저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은 사례 2개 할 건데, 두 번째 사례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회사 생활을 한다거나 또는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대학원생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학부학생들도 섞여 있습니다. 보면 보통 이렇게 뭔가 경험이 많다, 나는 전문가다 하는 사람하고 회의하면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말이 무지하게 길어지죠, 그 사람이. 그래서 협력적인 일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끼리 협업해라 그러면. 왜냐하면 그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만 해요. 저도 교수고 연구자이기 때문에 이런 회의나 학회나 이렇게 가게 되면 꼭 제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런 게 있어서 되도록이면 그런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회의가 계속 길어지고요, 결정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협력이 안 돼. 그럴 때 저는 어떤 사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영역이 다른, 또는 영역은 같은데 하나는 이론적인 영역의 전문가고 하나는 실무적인 영역의 전문가고, 한 사람은 박사로서 이론적인 또는 교수로서 이론적인 분야가 강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지역사회에서 실무적인 능력을 키운 어떤 전문가였단 말이죠. 이 사람이 만나서 뭔가 협업을 하려고 그런다 하면 이 전문가, 이 이론가들이 말을 다 해요 하고 나중에는 협력이 되지 않아요. 협력되게 하는 방식이 뭘까? 제가 본 사례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 이론적인 전문가들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해라. 끝에 가서 이야기해라. 말을 너무 길게 못하게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싫어하겠죠. 이론가들이 안 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리 배치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영역이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같은 영역끼리 모여 앉아요. 상대방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섞어 앉혀라. 자리 배치를. 이론가들만 같이 앉히고 실무자들만 같이 앉히고 실무 전문가들만 같이 앉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둘이서 섞어라. 섞으면 의사소통이 되더라. 그리고 뭔가 협업을 정말로 협업을 하려고 그러면 실무적이든 전문적 이론적이든 영역이 아닌 제3자, 이 영역을 모르는 제3자를 회의에 참가시키라는 겁니다. 떨어뜨려 앉히고 3자를 참여시키면 3자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말이 굉장히 편하게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3자가 이해해야 되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전문 영역의 협력, 요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의 사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한 2개 정도, 사례 2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사례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